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은하입니다. 은하. 자, 우리 태양계 역시 은하의 일부인데, 자, 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나선 은하. 자, 그리고 이거는 막대 나선 은하. 가운데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자, 그리고 타원이나 둥근 모양을 띠고 있는 타원 은하. 자, 그리고 특정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은 불규칙 은하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특별한 성질을 가진 은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외부 은하. 말 그대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전체 통칭해서 우리가 외부 은하라 그럽니다. 자, 은하의 분류. 자, 은하의 분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자, 은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양에 따라서 일단 이 은하들을 분류를 했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하는 모양에 따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하의 모양이라는 것은, 자, 원래, 자, 이게 허블이 제시한 은하의 분류인데,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은하가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그 모양이 순차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은하의 모양은 생성 당시에 현재 성간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주변 행적면 다른 천체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최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은하들이 서로 다른 은하들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충돌해서 모습을 변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하나의 은하들의 모습은 그들이 만들어질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의 은하는 이렇게 진화해서 점점 모양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생성 당시 조건에 따라서 그 모양을 가지게 됐다,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성 이후에는 그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 생각을 좀 합시다.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은하. 자, 나선 은하라는 것은, 자, 위에 분류 그림에서, 자, 이렇게 나선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심부에 대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나선 형태의 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나선 은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나선 은하라고 칭한다. 자, 이 나선 은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정상 나선 은하. 자, 우리가 S라 칭하는데, S는 스파이럴 해서 S라 쓴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갤럭시에서 나선 은하인데, 거기 S를 따서 S라 표기하고 있고, 자, 정상 나선 은하는 막대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보게 되면 핵이 있고, 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구조를 가진 애들을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막대를 가지지 않았으면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는 우리가 SB. 자, 막대는 영어로 바잖아, 바. 그래서 스파이럴 바 해서 현재 보면 막대 나선 은하의 기호로서 SB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막대를 가진 경우. 그래서 밑에 막대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운데 현재 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것들을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른다. 자, 근데 이 나선 은하들, 자, 나선 은하들은 위에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SA부터 SC까지 또는 SBA에서 SBC까지 이렇게 A부터 C까지 이 모양에 따라서 다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A에서 C로 갈수록 자, 위에 나와 있는 분류 그림에서 차이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핵, 은하 핵의 크기가 점점 A에서 C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 그리고 나선팔이 감김 정도가 점점 풀어지고 있죠. 그래서 A에서 C로 갈수록 뭐 정상도 마찬가지고 막대도 마찬가지고 은하 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 그리고 나선팔의 감김 정도도 덜해진다는 것. 더 많이 풀린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선 은하의 특징. 자, 나선팔에 성간 물질이 많습니다. 자, 성간 물질은 우주 공간에 있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총칭하는 건데, 어쨌거나 가스와 티끌 말, 물론 대부분이 가스지만 티끌에서 그 모습이 좀 잘 보이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성간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별을 만드는 재료지. 그래서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풍부하니까 별의 탄생이 많습니다. 별이 잘 만들어진다 그 말이지. 근데 재료가 풍부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별들은 재료가 별로 없다면 작게 만들겠지만 재료가 많기 때문에 큰 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큰 별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성에서 별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표면 온도가 높단 말은 바로 푸른색을 띠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갓 만들어진 점코 그리고 푸른 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반대로 중심부를 우리가 팽대부로 칭하는데 이 중심부와 헤일로에는 늙고 붉은 별이 반대로 많습니다. 자, 중심부 헤일로가 뭐냐면 자, 이게 은하의 모습인데 자, 나선 은하 같은 경우 이거 우리가 옆에서 본 모습이야. 자, 위에서 본다면 나선 팔의 구조를 쭉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본다면 나선 팔들이 있는 곳에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은하 원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반 있고 중심부에 볼록 많은 물질이 그나마 모여 있어서 현재 좀 더 둥글고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팽대부입니다. 자, 이곳에 오래된 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헤일로가 뭐냐면 자, 나선팔의 대부분의 별들이 다 모여 있어. 그렇지만 현재 보게 되면 주변 자, 드문드문하지만 아주 밀도는 낮지만 별 역시 자, 은하 원반 위아래로 해서 우주 공간에 드문드문 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 보게 되면 자,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별의 집단을 우리가 성단이라 그러지. 현재 보면 퍼져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 밀집되지 않는 구조를 산계성단이라 하고 그리고 별들이 많이 모여서 구형을 띠고 있어서 구상성단이라 그래요. 근데 산계성단은 주로 젊은 별이 많고 구상성단은 주로 늙은 별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상성단들이 드문드문 분포하는 곳, 이걸 우리 은하에서 드문드문 존재하는 영역을 전체에 둘러가지고 이 영역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이 헤일로에는 늙은 별들이 많습니다. 자, 늙은 별이란 말은 나이가 많다 그 말이지. 나이가 많다는 말은 질량이 작은 애들이지. 벌써 질량이 큰 애들은 벌써 진화해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현재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진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계속 늙은 상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질량이 작단 말은 작은 별이니까 온도가 표면 온도가 낮겠지.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나 헤일로에는 이렇게 늙고 붉은 별들이 많이 존재한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여에 따른 분류, 타원 은하. 자, 타원은 영어로 우리가 엘립티컬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제 타원 은하, 엘립티컬 갤럭시에서 2를 딴 겁니다. 2. 자, 타원 은하 당연히 나선팔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구형이나 또는 타원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과 타원형, 그러니까 타원체가 얼마나 구형이 있으면 이 구형을 내가 눌러버리면 타원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 타원의 정도에 따라서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정도를 편평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편평도라는 것은 자, 식을 쓰면 자, 타원체가 납작한 정도인데 이에 관련된 식은 이렇습니다. 자, a분의 a-b 곱하기 10 이게 바로 편평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타원체가 있다면 긴 반지름이 있고 그리고 짧은 반지름도 있죠. 가장 긴 반지름을 장반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a라고 그래요. 장반경. 그리고 가장 짧은 걸 이걸 단반경 b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반경분의 장반경 마이너스 단반경 여기서 곱하기 10을 한 것이 편평도다. 자, 예를 들어서 장반경이 5고 단반경이 3이라고 하겠습니다. 5와 3. 자, 그러면 이걸 식에 대입해서 쓰게 되면 5분의 5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 값은 5에서 3 빼면 2니까 5분의 2에다가 10을 곱하면 4가 되겠지? 자, 이 4. 이렇게 4가 나왔다면 편평도를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2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2라는 것은 타원 은하를 칭하는 거고 뒤에 붙은 숫자 4는 현재 이게 얼마나 납작한지 편평도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편평도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이 값은 자,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제로란 말은 현재 하나도 납작하지 않은 구형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납작한 정도가 심해지는 거지. 자, 그리고 타원은하는 성간물질량이 아주 적습니다. 자, 성간물질은 자, 별을 만드는 재료라 그랬어. 그러면 이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 재료가 없다 보니까 별을 잘 만들지 못하겠지? 그나마 남아있는 별들은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애들, 오랫동안 살아남은 애들, 바로 나이가 많은 애들 되겠지. 나이가 많단 말은 수명이 길단 말은 질량이 작은 별, 바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되겠지. 그래서 붉은색의 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늙고 붉은 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늙고 붉은 별이 많기 때문이지. 질량 작은. 자, 모양에 따른 분류 마지막. 불규칙한 은하. 나선팔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타원형이나 구형을 띠고 있지 않은 애들을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 그럽니다. 자, 규칙적인 영어 우리 레귤러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 불규칙 은하는 irregular 얘기를 합니다. irregular galaxy. 그래서 IRR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불규칙한 모양을 띠고 있다. 대부분 크기가 작다. 자,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다. 자,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별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젊고 푸른 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이은하. 말 그대로 특이한 성질을 가진 은하들을 특이은하라고 그래. 자, 그러면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자,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에너지 방출이 많단 말은 그만큼 중심부의 질량이 아주 큰 애들 말이에요. 근데 질량이 크단 말은 중력 수축이 아주 강할 거니까 중심부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 어쨌거나 질량이 중심이 크다. 그 말은 중심부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중심이라는 바닥을 향해서 물질들이 떨어지는 거지, 낙하하는 거지. 이게 바로 감소된 위치 에너지잖아. 이렇게 위치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거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파은하. 말 그대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애들을 말해. 강한 전파. 자, 근데 이 전파라는 것이 일반적인 은하,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그 전파 방출 정도가 거의 100배 이상이고 많은 것은 수백 배, 수천 배씩 많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자, 그리고 관측되기로는 대부분 다 타원 은하 형태로 관측이 많이 됩니다. 자, 이건 당연히 가시광선 영역에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했을 때 이 전파 은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 자, 이게 다양한 파장으로 전파 은하를 관측한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가시광선. 이게 타원으로 보이진 않죠? 뭐냐면 자, 어두운 부분들은 다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고 전체적인 밝은 부분들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타원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지. 자, 전체적인 밝은 부분들 형태를 그래서 타원 은하 형태로 관측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Z와 로브의 강한 X선을 방출한다. 일단 Z와 로브가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전파 은하의 모습인데 가운데 밝은 이 영역이 바로 은하의 핵입니다. 은하의 핵. 자, 그리고 이 은하 핵으로부터 양쪽으로 강한 자, Z가 있는데 분출되고 있는 Z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온화되어 있는 기체 성분들이 아주 고속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Z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Z의 끝 영역에 이 말단 영역에 현재 보면 봉긋한 현재 보면 모여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로브라 그럽니다. 로브. 자, 로브는 아주 강한 전파, 특히 강한 전파들이 나오는 곳인데 아래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 보게 되면 현재 이 로브 영역이 특히 잘 보이고 있지? 전파 영역을 봤을 때 잘 보인단 말은 그만큼 전파를 잘 방출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로브에서는 상당히 많은 전파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 정리할 때 강한 X선을 방출한다 그랬어. 자, X선은 상당히 에너지가 강하죠? 자, 이렇게 전파원에서 X선이 방출되는 과정이 뭐냐면 상당히 강한 자기장 속에서 전자들이 고속으로 움직일 때 이것들이 상호작용에 의한 복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 싱크로트론 복사라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강한 X선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기장과 이 자기장 속에서 고속의 전자가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복사 과정이다. 이걸 바로 우리가 싱크로트론 복사라고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X선 그림을 보게 되면 Z와 로브에 아주 현재 강한, 아주 밝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현재 Z와 로브 쪽에 강한 X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시광선과 전파, X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파장대에 따른 모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파원 같은 경우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핵과 Z와 로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것 역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은하 퀘이사. 자, 퀘이사는 다른 말로 준항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항성에 준한다 그 말이지. 항성은 별이잖아, 별. 자, 특징 볼게. 자, 별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 퀘이사는 은하인데 아주 거대한 은하입니다. 특히 별이 많고 자, 거대한 은하고 별이 많다. 자, 별 하나하나가 현재 보면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지. 그럼 별의 수가 아주 많다 말은 아주 밝기가 밝겠지. 그래서 퀘이사는 현재 보면 광도가 아주 큽니다. 근데 아주 큰데 아주 밝은데 거리가 아주 멀리 있어. 아무리 큰 덩어리를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점으로 보이겠죠? 근데 멀리 있지만 아주 밝기 때문에 반짝반짝 보이게 될 거야.
그래서 점으로 보인 상태에서 보인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쾌사로 흔적면 이 쾌사가 과거에는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우리 은하 밖에 있을 정도의 아주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이 아니라 흔적면 천체 현재 은하라고 판별하게 된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준항성이라 칭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아주 멀다. 거리가 아주 멀면 적색 편이가 아주 커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자,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팽창하는데,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자,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그 팽창, 그래서 우리부터 멀어지는 정도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단 말은 아주 현재 적색 편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나눠준 그림 자료, 이 자료에 보게 되면, H베타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방출선인데, H베타, 자, 수소연선인데, 이게 현재 실제 이 값은, 이 파장 값은 50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값이야. 근데 여기 실제 관측된 거는 H베타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좀 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출선이라는 것은 흡수선은 흡수해서 그 영역이 아래로 우푹 꺼진 것이지. 근데 방출선은 추가적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로 볼록 현재 보면 위에 돌출해서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나온 것, 이건 방출선인데, 어쨌거나 원래 기준은 500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이었지만 실제 관측되는 것은 현재 560보다도 더 긴 파장으로 관측된다 그 말이지. 그만큼 파장이 많이 길어진 것, 적색 편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그 말이지. 이렇게 적색 편이가 많이 이루어졌단 말은 거리가 그만큼 먼 것이고 멀리 있는 은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다시 허블의 법칙에서 배우겠지만 거리가 멀단 말은 나이 역시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퀘사 같은 경우에 실제 관측된 건 현재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단 말은 그만큼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가 되겠지? 그러면 이들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 우주의 초기 모습이 어땠는지, 성질이 어땠는지를 알아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우주 과거 모습을 연구하는 데 이 퀘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광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방출 에너지가 많다. 참고로 방출 에너지가 많단 말은 중심부에서 원래 특이은하들은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심부에 수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중력 수축 에너지라 그랬지? 그래서 중심부에 질량이 많고 그걸 이로 인해서 거대한 블랙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방출에너지 많고 크기 역시 작다. 이것은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의 존재한다는 말은 질량대가 크기 때문에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크기 역시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이퍼트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는 아주 밝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방출선은 흡수선이 아니라 반대 의미지. 현재 보면 추가적으로 플랑크 곡선상에서 현재 방출돼 가지고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 선을 말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넓은 방출선 의미가 뭔지. 자, 이거 자료 제시되어 있는 자료인데 주어진 자료인데 지금 H베타에 의한 방출선, H베타 방출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을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시키면 자, 넓은 방출선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봉긋 튀어나와 있는 이 산 모양이 자, 좌우폭 자체가 아주 넓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넓은 방출선을 의미합니다. 넓은 방출선. 참고로 이거는 아주 빠른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빠른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말은 빠르게 회전한다 말은 중심부의 질량이 그만큼 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중심부의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데 중심부의 질량이 많단 말은 어쨌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클 거니까 중력적으로 붕괴돼서 블랙홀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고속 회전의 의미는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자,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외관적으로 봤을 때 자, 나선 은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나선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렇지만 세이퍼트 은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돌 은하. 자, 충돌 은하는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은하를 바로 충돌 은하라고 그래요.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만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서로 근거리에 있는 은하들끼리는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접근하게 되고 나중에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합쳐지게 되겠지? 자, 이 모습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그래서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충돌을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면서 모양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자, 사진으로 표현한 건데, 자, 실제로는 별과 별 사이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두 개의 은하들이 충돌하더라도 별들끼리 충돌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넓게 펼쳐져 있는 자, 성간물질들. 자, 이 성간물질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합쳐지겠죠? 성간물질들, 자, 은하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간물질의 밀도가 변하게 될 거고,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이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니까, 자, 밀도가 높아진다면 별이 잘 만들어져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은하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다 됐고, 개념을 한번 관련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테마 29에 1번, 3번, 5번, 8번, 10번, 13, 14, 17번을 좀 풀겠습니다. 좀 문제가 많지만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풀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강내 교재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가라의 은하를 아래 흐름도에 따라 그 종류 구분한 것 돼 있는데 일단 가나, 다라 형태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구분해 보면 가는 타원 은하가 되겠죠? 자, 나는 자, 나선 8을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을 거니까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다는 나선 8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에 막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 나선 은하. 자, 라 역시 타원 은하가 되겠지? 자, 그러면 흐름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A 질문에서 아니오에서 가라가 아니오로 나왔어. 지금 가라는 바로 타원 은하고 나다는 나선 은하지?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선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물음이 되겠지. 자, 그리고 B 물음은 자, 아니오가 다야. 자, 마지막 남은 게 얘가 납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차이는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는지 여부가 되겠지? 그래서 B의 질문은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자, 3번. 자,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돼 있는데, 자, 갑시다. 자, A와 B의 분류 기준은 모양의 규칙성이다. A, B. 참고로, 자, A 내에서는 C, D가 있는데, C는 타원 은하, D는 나선 은하죠. 그래서 타원이나 구형을 띠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것,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지. 이걸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분류 기준은 모양의 규칙성 여부 맞는 말 되겠죠. 자, C와 D의 분류 기준 나선팔 유무. 이제 타원 은하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지 않고 D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역시 맞는 말 될 것이고. 자, E와 F의 분류 기준은 은하의 회전 방향이다. E와 F는 자, 중심에 현재 보면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지 현재 은하의 회전 방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리을. 자, C 은하들은 진화 정도의 기준을 세분한다. 자, 타원 은하가 있는데 은하들은 원래 생성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고 그 모양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양들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 말 역시 맞지가 않겠지. 자, 답은 기억니은 1번. 자, 5번. 자, 가는 은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나는 각 은하 속한 별들의 색지수 분포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색지수라는 것은 별의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이걸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억. 자, 붉은 별의 비율은 타원 은하가 불규칙 은하보다 높다.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타원 은하는 현재 주로 늙고 붉은 별이 많았고 불규칙 은하는 푸르고 젊은 별이 많았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건 바로 해결이 되겠지? 자, 되겠는데 자, 일단 나의 자료를 먼저 활용해 보면 자, 얘네에서 E0부터 E7이라는 게 바로 타원 은하죠? 자, 타원 은하의 색지수가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IRR 이게 바로 불규칙 은하지? 불규칙 은하는 색지수가 작고 그 말은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 이제 색지수 값이 크기 때문에 현재 온도가 낮은 별, 바로 붉은색 별이 많다 그 말이지. 이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젊은 별의 비율은 SA형 은하가 SC 은하보다 높다. 자, SA에서 SC 자, 보게 되면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것.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푸른별 비율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색지수 값 자체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푸른 별이란 말은 온도가 높은 거니까, 그리고 붉은 별이란 말은 온도가 낮은 거니까 점점 색지수 값이 내려간다는 말은 고온의 별들이 많아진다, 푸른색 별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SA형에서 SC형 은하보다 현재 보면 젊은 별의 비율이 높은 것 아니지, 오히려 SC일수록 푸른 별, 젊은 별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 말이지. 틀렸고. 자, 디귿. 자, 타원 은하에서 별의 탄생은 현재가 은하 형성 초기보다 활발하다. 지금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 붉은 별, 현재 늙고 붉은 별이 대부분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현재 성간물질 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탄생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질량은 작은 별들이 점점 나이만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 되겠지. 답은 1번 되겠죠? 자, 8번. 자, 허블 은하 분류상 서로 다른 형태의 세 은하 A, B, C 나와 있습니다. 자, A. 자, A는 특정한 모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 자, B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선 은하. C는 현재 타원형을 띄고 있으니까 타원 은하가 되겠지? 자, 갑시다. A는 불규칙 은하.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B의 경우 별의 평균 색지수는 은하 중심보다 나선팔에서 크다. 자, 색지수 값은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그랬어. 근데 이제 나선 은하에서 은하 중심부에는 주로 붉은 별, 나이 든 별 많지. 그래서 현재 보면 은하 중심부에는 붉고 현재 늙은 별들, 붉은 별들이 많다. 그리고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잘 탄생해서 젊고 푸른 별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선팔이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고온의 별들이 많기 때문에 색지수 값 자체는 현재 더 낮은 값을 가지겠지.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그래서 니는 틀렸다 되겠죠? 자, 디귿. 자, 보통 물질 중에 성간물질. 자, 보통 물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돼. 자, 일단 성간물질에 초점 두고 하셔도 되는데, 자, 원래 보통 물질이 뭐냐면 우주를 이루는 물질은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 그래. 일단 성간 물질만 생각 좀 합시다. 자,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라 그랬지? 자, 그러면 자, 성간물질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은 자, B가 C보다 크다. B는 나선 은하, C는 타원 은하. 자, B에는 성간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다 그랬어. 바로 재료가 별로 없는 거지. 더 이상 별들이 탄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성간물질 자체는 현재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하는 나선 은하에 많게 되겠지.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10번.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특이 은하. 자, 우리가 배웠던 특이 은하는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갑시다. 자, 보통 은하에 비해서 강한 전파를 낸다. 자, 강한 전파 내는 거 바로 이거는 전파 은하였죠? 자, 그리고 보통 은하에 비해서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을 가진 건 세이퍼트 은하였지? 자, 디귿. 자,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 준항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퀘이사가 되는 거지. 이 답은 2번 되겠죠? 자, 13번. 자, 가는 퀘이사 3C273을 과시광선 영역에 관측한 것 돼 있는데, 거의 가를 보게 되면 별처럼 보이죠? 점으로 보이니까. 자, 그리고 나는 스펙트럼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현재 보면, 자, 이게 퀘이사이기 때문에, 자, 이 방출선 자체에 현재 선폭 자체가 적색 편이가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자, 기억. 멀리 있는 항성이다. 자, 멀리 있는 건 맞지만 항성이란 말은 별이잖아. 별이 아니지. 은하죠. 틀렸습니다. 자,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 기준값에서 지금 나와 있는 H 알파나 H 베타나 다양한 방출선들이 자, 오른쪽으로 다 이동돼 있지. 그 말은 적색 편이가 이루어진 것, 파장이 길어진 것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이다. 당연하지. 이건 외부 은하 다른 은하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는 없겠지. 이건 현재 보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것 맞는 말이죠. 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14번. 자, 가와 나는 전파 은하 M87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영상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기억. 이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전파 은하의 특징이 바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것이지. 맞고. 자, 니은.
중심액에서 물질이 분출되고 있다. 자, 이렇게 중심에서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그 흐름을 Z라고 그랬지. 이온화되어 있는 기체들이 현재 보면 양쪽으로 뻗어나오는 이 흐름을 우리가 Z라고 그랬고, 이 Z 끝에 현재 둥글게 돌출되어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로브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 은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타원 은하. 참고로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나선 은하라 그랬고, 그리고 전파 은하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타원 은하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가의 가시광선 영상을 보게 되면, 자,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구형, 타원형을 띠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 자, 17번. 자, 가나는 스펙트럼 특징 나타낸 것이고, 가나 중 하나는 퀘이사, 하나는 세이퍼트 은하라 했습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 별처럼 점 모양으로 보인다. 자, 별처럼 보이는 은하는 바로 준항성, 바로 퀘이사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퀘이사의 특징이 적색 편의량이 매우 크다는 것. 그 특징 다 나와 있으니까 가는 퀘이사가 되겠지. 나는 자, 은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자, 은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방출선 폭이 일반 은하보다 매우 넓다. 자, 방출선의 폭이 넓은 것은 바로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 대부분 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나선 은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은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은하의 모습은 나선 은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먼저 보자. 자, 가는 퀘이사. 맞는 말이지. 자,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대부분의 은하들이 지금 현재 멀어지고 있는데, 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들이 후퇴하면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지. 자, 지금 방출선이 H베타가 있는데, 원래 이게 기준값인데, 현재 기준선에서 지금 적색 편이, 자, 관측된 값 자체가 파장이 길어진 것 확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적색 편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것 맞지? 자, 디귿.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가보다 나가 멀다. 참고로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은하들은 현재 그것은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 정도는 커집니다. 먼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적색 편의 정도는 더 커지겠지? 그래서 적색 편의량은 현재 후퇴 속도, 멀어진 속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멀어진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허블의 법칙, 우주 팽창 관해서 배울 때 또 할 거야.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자, 지금 두 개 적색 편의 정도를 보게 되면, 자, 가가 나보다 적색 편의 정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 말은 퀘이사가 더 멀리 있는 은하다 그랬지. 그래서 거리는 현재 보면 가보다 나가 더 가깝다가 되겠지. 답은 3번.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수업 마치는 걸 하고 나머지 문항들은 몇 문제 안 되는데 과제로 좀 하겠습니다. 자, 확인 차원에서 꼭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